GD가 대단한 거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보면 사실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빅뱅의 시대였고 G드래곤의 시대였어요. 아무튼 G드래곤은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건 영향력, 인지도, 업적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수식어잖아요. 그렇다면 G드래곤은 어떤 영향력,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렇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냐? 일단 요즘 좀 떴다 하는 K-팝 아티스트들은 다들 명품 브랜드 하나씩 잡아가지고 앰버서더로 활동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상 GD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닌 게 GD 이전까지는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된 아티스트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전유물이다 뭐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2016년 GD가 아시아 남성 최초로 샤넬 앰버서더에 선정되면서 그런 인식들을 다 깨부셔요. 할리우드 스타들을 다 제치고 그것도 아시아 남성 최초다 보니까 아니 이거 대체 누구냐 다들 궁금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명품 브랜드들,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아티스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의 앰베서더가 할리우드 스타에서 K-팝 아티스트로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렇게 K-팝 아티스트가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G드래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G드래곤은 어떻게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앰베서더가 될 수 있었냐? 이걸 알려면 일단 이 할아버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패션계 레전드라고 불리던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할아버지입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던 샤넬을 부활시켜가지고 죽은 샤넬을 환생시킨 인물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GD를 그렇게 아꼈다고 해요. 아시아 스타 중에 유일하게 G드래곤을 샤넬 컬렉션에 초청하고 스페셜 에디션도 선물해주고 2016년에는 샤넬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하고, 거기다가 이 할아버지가 사진도 그렇게 잘 찍어가지고 보고 20주년 기념호에서는 아예 자기가 나서가지고 G드래곤을 촬영했는데 이게 표지로 실려요. 그냥 다 해주셨잖아. 아니 그럼 이 할아버지는 GD를 왜 이렇게 아꼈냐? 일단 돈이 됐거든요. 이 인터뷰 했을 때가 2015년인데 당시에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엔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죄다 이 K-팝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해야겠고, 거기다가 이 당시 K-팝 소비자 연령층이 10대, 20대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MZ다 보니까 이거 모델만 잘 고르면 대박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K-팝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G드래곤이죠. 그냥 G드래곤이 입었다 하면 품절났던 그때 그 시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 그게 명품이어도요. 공항에 MCM 가방 메고 갔다가 찍힌 사진이 화제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델이었는데 한국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크로마츠 같은 경우에는 GD 덕분에 크로마츠가 아시아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쇼핑 좀 편하게 하라고 GD가 뉴욕에 왔을 때 본점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장사 접는다 이거죠. GD 편하게 쇼핑하라고. 그리고 GD 하면 당연히 톰 브라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중요한 건 단순히 G드래곤이 유명해서 대중들이 따라 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는 옷마다 소화를 너무 잘해. 이게 몇 년 전도 아니고 무려 11년 전 사진이에요. 한마디로 패션력이 너무 좋아.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뻑이 안 가고는 못 빼기죠. 제발 자기네 제품 좀 착용해달라고 편지 보내고, 지방씨는 아예 G드래곤을 아시아 최초의 뮤즈로 선정하고, 이렇게 매번 고점을 갱신하고 있던 GD를 낚아챈 게 바로 샤넬의 라거펠트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GD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본인의 업적 중에 하나가 샤넬의 상징적 아이템이었던 트위드 재킷하고 체인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샤넬에 살린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성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성용 아이템이다 보니까 남자들한테는 관심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GD가 미쳐버린 패션력으로 젠더리스, 페미닌한 룩을 소화시키니까 여성용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패션력도 높은데 자기가 만든 옷까지 소화를 너무 잘해서 홍보도 기깔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네티즌들 반응은 GD가 맨 처음 샤넬 앰베서더에 선정될 때만 해도 좀 반반이었다고 해요. 긍정적인 평도 물론 많았지만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아시아인 때문에 샤넬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가방이 추해 보인다, 더 이상 샤넬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냥 결과로 증명했죠. 제가 명품 얘기만 해서 그렇지 스트리트웨어나 스니커즈 시장에서 GD의 영향력이 어땠는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하고 글로벌 캠페인 광고 찍고 거기다가 콜라보해서 제품까지 출시했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사실 끝이죠. 울프컷을 비롯한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반스, 조던, 심지어 보급 슬리퍼까지 늘어놓자면 끝도 없으니까 데프콘님 영상으로 갈무리 할게요. GD는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돈도 많은데 다른 종목 좀 실어. CD 신발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간만 더 뛴다고.
패션이 지드래곤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수단이라면 음악은 지드래곤이라는 인물이 그만한 영향력을 갖게 만들어준 존재였죠. 일단 우리가 다 아는 메가 히트곡들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 음악 콘텐츠 협회에서 말하기를 빅뱅은 디지털 싱글에 대해서 본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수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야 다들 음악을 들을 때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심지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도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mp3 파일을 자기 핸드폰이나 mp3에 넣어서 듣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CD, 더 과거로 돌아가면 테이프 이런 거로 듣던 시대인데 빅뱅이 처음 등장했던 게 2006년 CD에서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변해가던 과도기였어요. 이때 딱 빅뱅이 등장해서 디지털 음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당시까지만 해도 가수들 대부분이 정규 앨범 한 개 내고 1년 쭉 쉬고 다시 앨범 내고 쭉 쉬고 이런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다면 빅뱅은 앨범 한 개 내고 1년 쭉 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GD 솔로, 태양 솔로 뭐 이런 식으로 유닛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GD 솔로, 태양 솔로 이런 싱글들을 선발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식으로 음악 활동을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게, 정규 앨범 한 개 내고 1년 쭉 쉬어버리면 앨범이 나왔을 때 빵 떴다가 관심이 서서히 가라앉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빅뱅처럼 발매 스케줄을 가져가면 거의 1년 내내 음반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라앉나 싶으면은 다시 신곡이 나오면서 차트 상위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년 내내 차트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다들 CD로 듣던 시대에는 내가 이 앨범에 들어있는 단 하나의 곡만 듣고 싶어도 CD를 사야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음원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CD를 사지 않아도, 그러니까 모든 곡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곡 하나만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이 음악을 만드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피똥 싸면서 만든 음악들인데 몇 개만 뜨고 나머지는 묻혀버리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빅뱅이라는 그룹이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다가올 디지털 음원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빅뱅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수라고 말하는 거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2007년 본격적으로 빅뱅을 알리기 시작한 노래가 나오죠. 거짓말부터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붉은 노을까지 90년대생들의 노래방을 책임지는 노래가 이 시기에 주르르르 퍼져 나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빅뱅은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국민 가수 반열에 올라요. 그리고 바로 이 빅뱅의 성공 때문에 그때 말로 소머리 창법이라고 불렸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음악계의 주류 장르가 발라드에서 랩 댄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빅뱅이 한 가지 더 특별했던 건 양현석이 기존 아이돌의 개념에서 탈피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만든 팀이라는 건데요. 물론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빅뱅의 활동 방향은 분명 아이돌 그룹이었지만, 양현석이 만들고자 했던 건 기획사의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작사, 작곡, 노래, 춤, 랩, 패션, 스타일링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중들한테 제대로 먹혀서 아이돌은 기획사의 상품일 뿐이다 라는 대중들의 인식을 제대로 변화시켰고요. 이렇게 빅뱅은 아이돌 장르의 평판 자체를 바꾸는 행보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이후에 등장한 아이돌 그룹들은 작사, 작곡 같은 프로듀싱 능력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빅뱅 이후에 등장한 보이그룹 중에 빅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대망의 GD 정규 1집 하트브레이커가 나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당시 이 앨범의 파급력은 엄청났죠. 줄 세우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앨범이다 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미 빅뱅으로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른 다음에 자기 정규까지 이렇게 초대박을 내버리니까 그때부터 GD는 약간 네임드, K-팝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 GD는 사실상 힙합의 성격이 강한 음악들을 해왔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힙합 씬에서는 이것 때문에 GD가 힙합이냐 아니냐 이걸로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이야 래퍼들이 아이돌이랑 협업하고 뭐 이런 게 정말 흔한 일이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가거나 좀 멜로디컬한 아니면 대중성 있는 곡들을 하는 래퍼들을 오버그라운드, 그 반대되는 래퍼들을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룹 간에는 약간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었어요. 언더그라운드에 속하는 래퍼들은 오버에 있는 래퍼들, 아이돌 래퍼들을 보면서 야 니네가 힙합이냐 뭐 이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진호 형이 제대로 찢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듣고 가실게요. 노버가 되고픈 언더커버맨 또 어떤 앤데 놓고 오본데도 못던
아무튼 이렇게 두 그룹 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드래곤이 원 오브 카인드를 들고 등장하더니 빈준하고 이센스를 제치고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부문을 수당해 버려요. 일단 둘 다 국힙씬에서 고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 당시에 노미네이트 됐던 노래가 빈준호는 아쿠아맨, 이센스는 독이었어요. 지금도 국힙 역사에서 가장 명곡이라고 뽑히는 두 곡을 제치고 한대음을 수상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래퍼들도 지드래곤을 리스펙하게 되고, 그러면서 케이팝하고 힙합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드래곤이라는 인물 한 명이 힙합과 케이팝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단순히 음악만 놓고 봐도 지드래곤이 이룬 업적을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수당 경력이나 차트 신기록 달성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하더라도 CD에서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의 전환기에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아이돌 시대의 포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의 표준을 만들어내고 K-팝과 힙합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붙느냐 라고 말할 때 영향력, 인지도, 업적 모든 면에서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시대의 아이콘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라고 했었잖아요. GD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GD가 9년 만에 다시 마마 무대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9년 전에 섰던 무대가 바로 전설의 마마 디스 무대인데, 지금도 회자되는 레전드 무대를 9년 전에 남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회자될 아이코닉한 무대를 남길지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기대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